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마감일 정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토마토 투자자문의 김정수 운용역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뭔가 많이 바뀐 것 같지는 않은데 시장 분위기는 많이 바뀌어 보입니다. 연일 또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간만에 미증시도 쉬었고 우리 증시 어떤 점에서 이렇게 강하게 반응을 한 건지 오늘장 흐름 분석해 주세요. 지금은 산업 간의 쏠림, 특정 종목에 대한 자금 쏠림이 이번 시장에 가장 두각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바이오를 예를 들면 우리가 기존에 비만하면 이제 펩트론이 1등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일라일리 기술 수출하고 나서부터 올릭스로 바뀌었죠. 기존에 이 펩트론이 차지하고 있었던 이 비만 치료제 이 시장에서 이 돈을 끌고 왔었던 축이었었는데 이제 더 큰 축이 나오면서 대장이 교체가 돼버렸죠. 그렇다고 해서 펩트론을 죽이진 않아요. 그냥 교체가 된 거지. 그죠? 자, 그 다음 바이오 같은 경우도 보면 우리가 한 두 달 정도 됐을 때는 알테우젠, 그 다음에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래서 바이오 쪽에서는 제가 대장이 바뀌었다는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그게 한 두 달 됐어요. 실제로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까 알테우젠이 대장이 안 되고 삼바가 먼저 좀 대장 흐름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먼저 전고점을 좀 돌파를 했었고, 그렇다고 해서 알테우젠을 레벨 다운을 더 시키진 않았어요. 30만 원대에서 32만 5천 원 정도를 유지를 하다가 한 39만 원, 40만 원 선 정도까지 뒤늦게 좀 살아오기는 했지만 죽이진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올릭스를 등장을 시키면서 펩트론을 죽였다라기보다는 펩트론을 좀 정체시켰죠. 이 돈의 구조 자체가. 그죠? 그러니까 그 섹터 내에서 좀 대장을 바꾸려고 하는 시도가 계속 나왔었고요. 이 다음 버전이 오늘 나온 것 같아요. 이 다음 버전이. 예를 들어서 여태까지 우리가 ADC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이제 리가켄 바이오가 항상 1등의 모습을 좀 보였었는데, 요번에 이제 이중항체 ADC 쪽하고 이제 BB 셔틀 쪽 플랫폼 기술 이전 관련된 거 한번 어필을 하더니 요번에 ABL 바이오가 등장을 하면서 순서를 바꿔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리가켄 바이오를 죽인 건 아니에요. 뭐랑 똑같은 거냐면 펩트론을 원래 펩트론이 1등이었는데 비만 쪽에서는 올릭스가 딱 등장을 하면서 펩트론으로 갈 돈들이 올릭스한테 쏠려버린 거죠. 왜냐면 펩트론이 시세가 한번 크게 터졌던 주식이니까. 그죠? 자, 그 다음 바이오에서 코스닥 1등하고 코스피 1등하고 싸움을 붙었는데 알테우젠이 고개를 숙이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먼저 전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대장을 형성을 했단 말이에요. 너보다는 내가 결정할 거야, 이번 바이오의 판을. 그죠? 그 다음 버전이 이제 3차전인 거죠. 쉽게 말해서. 그럼 삼성바이오로직스까지 만들어 놨는데,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ADC는 누가 만들 거냐 해서 이제 오늘은 ABL 바이오 쪽이 그 신호를 좀 보였다. 그렇다고 나머지 바이오 주식들 뭐 급락 나오거나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쏠림이 나오죠. 특정 종목 쪽으로. 이런 게 우리가 위탁 쪽에서도 이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고 시밀러 쪽에서도 이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바이오 쪽에서는 이런 신호들이 분명히 좀 보였고요. 자, 그다음 바이오만 이러냐? 아닙니다. 다른 쪽에서도 신호가 계속 보이는데 지금 시장에서 제일 부진한 게 배터리잖아요.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비엠 조금 반등은 좀 시도는 하고 있으나 뭐 이제 이전처럼 막 죽이는 시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유독 대주전자재료 같은 이렇게 부각을 피는 기업들이 있죠. 응급제 관련된 기업들 가운데서 또는 이수페타시스처럼 이수스페셜 케미컬처럼 또는 롯데 에너지처럼 동박 쪽에서, 그죠? 그러니까 똑같은 낙폭주 쪽에서도 동박 한 놈만 가고 나머지를 좀 약간 정체시키는 이런 시장의 구도가 만들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잖아요. 그런 흐름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를 만들려고 하는 시장으로 가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 유동성 자체가 질적으로 좋아지려면 산업 1등주들이 자금을 키우면서 판 자체를 다 같이 끌고 가는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산업 내에서 특정 섹터 쪽에 자금 쏠림을 만들려고 하는 흐름들이 어제하고 오늘에 이어서 계속 나오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좀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 쪽 같은 경우도 보면은 하이닉스하고
그다음에 삼성전자의 격차가 굉장히 많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이번 구간. 근데 삼성전자가 조금 고개를 드는 이 기간 동안에 그렇다고 하이닉스를 죽이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막 뭉치돈이 엄청나게 오는 것도 아니고. 그죠? 예. 그런 사이에서 소부장 내에서 이런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1등이라고 한다면은 항상 한미반도체가 1등이었단 말이에요. HBM 쪽 엔비디아와 하고 마벨, 브로드컴에 관련된 이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섹터. 근데 지금은 한미반도체는 뒤로 물러서고, 야, 요번에 그 1등은 나로 바뀌었잖아. 필옵틱스가 이제 보여준 거죠. 실리콘 음극재 쪽으로. 그래서 이제 삼성전기나 SKC가 조금 출렁거리긴 하지만 이 구도는 계속 유리기판 쪽이 다른 쪽으로 바톤 터치를 할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전력주 쪽도 보면 요덕 눈에 띈 게 LS그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트럼프 2.0에서 하나그룹이 초대박이 터졌지 않습니까? 하나 시스템. 그죠? 하나 시스템 같은 기업도 한 2만 원대에서 3만 7천 원까지 가고, 그 다음에 오션 같은 기업도 한 3만 원대에서 8만 원대. 그러니까 하나그룹 자체가 친트럼프 성향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이제 방산 쪽 관련된 부분들이 확 커지기 시작을 하면서부터 이번에 가장 큰 수혜를 받고 있는데, 이게 한 두세 달 정도 됐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나그룹주 다음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게 뭐가 있어? 거기에서 이제 HD 현대그룹은 한번 같이 갔었죠. HD 현대중공업하고 HD 현대건설기계. 그러니까 얘네들은 간다고 하더라도 새로울 게 없는 거예요. 왜냐면 원래 잘 갔던 애들이니까. 하나그룹과 같이. 두산그룹도 잘 갔거든요. 두산 에너빌리티나 두산 같은 기업도 같이 잘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은 없니? 그러니까 이번에는 전력주 쪽에서 그러면 LS그룹으로 묶어버리자. 이런 식으로 그 섹터 내에서 HD 현대 일렉이 원래 1등이었는데 이번에는 LS그룹을 내가 선택했어. 돈들이. 그래서 전력주 쪽으로 다 퍼뜨려지는 게 아니라 요번에는 LS그룹을 쏠 거야 이런 식으로. 지난번에는 하나그룹 쐈지. 그 다음에 현대중공업 쐈지. HD 현대중공업 쐈지. 요번에는 LS그룹이야 이런 식으로 전력주도 이렇게 다 시키는 게 아니라 딱딱 섹터로만. 그래서 LS 일렉이나 LS나 LS 에코 에너지 쪽 위주로 하시는 게 유리할 것 같다. 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방산 우주항공 쪽은 이미 하나그룹으로 증명이 됐잖아요. 하나에어로스하고 하나생명. 얘네들이 이제 죽어야 이제 시장이 무너지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슈에 어떤 자금을 키우는 이런 포인트를 우리가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자동차 쪽은 현대차나 기아나 밑에서 다지기는 하는데 이게 전면으로 등장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는 밑에서 낙폭가대로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데, 현대 위아 정도만 8%. 근데 현대차나 기아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오늘은 너다 이런 식으로. 오늘은 현대 위아 너야 낙폭가대. 그러면 다른 자동차 섹터들 별로 반등이 없는 특정 종목 섹터로만 가는 거지. 바이오는 야 오늘 며칠 전에 상한가 올릭스 너야? 다음은 누구 할래? 오름 테라퓨틱스. 자, 그다음 누구야? ABL 바이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머지 바이오는 다 고개 숙이고 있어. 그렇다고 죽이진 않아. 오늘은 너야 급등. 오늘은 너야 이런 식으로. 오늘은 너야. 그러니까 산업간 내에서 급등하는 섹터들을 산발적으로 돌리는 형태의 시장 구도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라서 지금 같은 구간은 말 그대로 현재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하고 이 수익률 격차가 굉장히 크게 벌어질 수 있는 이런 좀 구간이라고 저는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럼 너야 그 다음 차례가 궁금하거든요. 제약바이오도 이제 종목군들이 돌아가면서 한 번씩 불쑥불쑥 나오는데 급등한 종목을 따라가자니 그것도 좀 걱정되고, 들고 계신 분들이야 뭐 수익을 잘 즐기면 되겠지만은 좀 눈에 보이는 순환매 그 다음 차례에 해당하는 종목군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다면은 힌트를 주시죠. 일단 전체 중심을 좀 잡아주자면요. 앵커님이 질문하신 거 포함해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자면, 지금 종합주가지수 2626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제가 종목 이야기하는 것보다 반도체 부활이 나와야만 이번에 진짜 상승이구나. 이거를 아주 그냥 세뇌를 당하시라고. 그래야 여러분들 돈을 지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SK 하이닉스 지금 21만 원 선 정도 되고 삼성전자 조금 반등 나왔잖아. 이게 팡팡 튀어야 돼요. 이런 흐름들이 이어지지 않으면 오랜 기간 동안 물렸던 분들 있잖아요. 작년도부터 해가지고 배터리가 됐던 전력줄 꼭지에서 따라갔던 방산을 했던 바이로 했던 그 밑에 어떤 주식이든 간에 반등이 나온 구간에 조금씩 줄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걸 명심을 하세요. 반도체의 부활이 있어야만 이번 상승은 진짜 상승이 되는 거고, 반도체의 부활이 나오면은 그때는 진짜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더 커질 수 있는 시장이 되는 거예요. 요 포인트 좀 잡아드리고, 그 다음에 그룹으로는 LS그룹을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LS그룹하고 두산그룹이 아직 남아있는데 LS일렉이나 LS 이런 건 좀 따라가기 부담스럽지만 LS 에코에너지나 LS는 아직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력주 쪽에서 하신다면은 LS그룹을 좀 눌린 거를 하시길 권장을 합니다. LS일렉은 아닙니다. 이건 보유하신 분들 입장에서 좀 챙겨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두산그룹 가운데에서는 저는 두산바켓 같은 기업은 아직 남아있다고 봐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다음에 바이오는 이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주식들은 딱 정해져 있어요. ADC 쪽에서는 저는 이제 알테오젠보다는 니가캠이나 ABL을 추천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번에 ABL 바이오가 이제 터진 거고. 그 다음으로 할 만한 건 니가캠 정도가 있는 거고, 위탁 쪽에서 이번에 잘 봐야 될 게 바이넥스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조정이 나오더라도 이번에 바이오 쪽에선 3바 못 잡으신 분들은 바이넥스를 좀 잡으셨으면 좋겠고 셀트리온은 19만 1,000원이 넘어갔었을 때 신호가 나오니까 보유하신 분들은 이 가격대에 꼭 메모해 놓으시고 그다음에 언택트 쪽에선 네이버가 대장이니까 2등 3등 하지 말고 네이버 쪽을 차라리 눌릴 때마다 이런 걸 공략을 하시기를 권장을 합니다. 네. 속이 시원하게 힌트를 주셨어요. 그래서 종목 LS그룹도 너무 많이 올랐어요 하시는 분들 덜 오른 종목이 있습니다. LS 에코에너지나 LS 그리고 두산그룹 내에서도 또 두산밥켓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 밖에도 종목을 콕콕 골라서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이 부분은 적어두셨다가 또 시장 투자 전략 세우시는데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운영위원님 고맙습니다. 예, 성우 투자하세요. 네. 이렇게 토마토 투자자문 김정수 운영위원과 함께하는 마감의 정석까지 저희 준비한 내용들을 모두 전해드렸습니다.